네, 안녕하세요. 이비스 연계의 모든 작품 총정리의 강의를 맡고 있는 이승훈 선생님입니다. 우리 같이 사평역에서라는 작품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를 보시면은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서민들에 대한 연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시의 화자는 왜 막차를 기다리는 서민들을 보고 연민을 느끼게 됐을까? 이거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맨 앞에 보면은 막차가 좀처럼 오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작가는 시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막차를 타본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막차를 타게 되면은요, 기다리는 동안 굉장히 좀 기분이 묘한 게요. 이 역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지하철역도 마찬가지고 기차역도 마찬가지죠.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일단 어두워요. 휑한 느낌. 그래서 되게 좀 쓸쓸한 느낌이 조금 납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형성을 했는데 이때 이 대합실도 좀 특별한 배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합실이라는 곳은요, 사람들이 모였다가 갔다가 이런 곳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떠드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있나 관찰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대합실이라는 공간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서민의 공간이면서 또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지금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시간적인 배경을 지금 밤이잖아요. 근데 계절적인 배경 보니 겨울이에요. 흰보라 수수꽃이 눈 시린 유리창마다 추운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때 톱밥난로라는 소재가 등장을 합니다. 톱밥난로는요, 자, 이게 톱밥을 던지면 확 하고 불이 타오르는데 따뜻하죠.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서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그러한 소재로 지금 활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거립니다. 자, 졸고 있다는 얘기는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겁니다. 감기에 쿨럭이는 것은 추운데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때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고 나는 톱밥을 던집니다. 이때 그리웠던 순간들은 어느 순간일까요? 지금 보면은 힘들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따뜻하고 행복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톱밥을 던지는데, 여기서 바로 뭘 알 수 있냐면은 화자의 우리가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이 톱밥을 던지기 전에 봤던 이 서민들의 모습이요, 추위에 떨고 있어요. 이거를 따뜻하게 해주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보이는데, 이 밑에를 잘 보면은 톱밥난로가 타오르는 그 장면에서 서민들의 모습을 잘 관찰한 그 모습도 역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는요, 어떤 애정과 함께 관심을 보여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본 장면들은 이렇습니다. 화자가 서민들을 쭉 관찰해 봤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근데 청색의 손바닥을 적셔주고 있어요. 내면 깊숙이 할 말이 많아요. 일부러 거꾸로 읽은 건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랬어요. 자, 내면 깊숙이 할 말이 가득하다. 살아온 역사가 있죠. 어떤 살아온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손바닥이 청색입니다. 자, 이 청색의 손바닥이 여기 등장한 시적 대상들, 서민들에 대한 어떤 처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손바닥의 청색은 되게 쉽다는 뜻이에요. 당장의 추위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이 사람들의 고난에 차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뒤에 구절이 되게 좀 허무한 좀 구절이에요. 왜냐면은 산다는 것이 술에 취하는 거래요. 이거 직유적인 표현인 것은 책에 잘 나와 있을 겁니다. 한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면서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합니다. 대단히 무언가 허무하죠. 왜냐면은 한두름의 굴비 별거 아니잖아요. 한 광주리의 사과, 이것도 별거 아니죠. 즉 인생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담겨 있으면서 침묵해야 한다는 짠 쓸쓸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글 보면은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민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오래하는 기치는 소리,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이 쌓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싸륵싸륵이라고 이제 음성상징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의 눈꽃은요, 앞에 나왔던 시린 눈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모두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라는, 이거 청각적인 표현이죠. 이 청각적인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이 눈꽃의 의미가 여기서는요, 이 밑부분이랑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적이 넣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이다. 즉 눈이 계속 내리는 와중인데요, 자적이 넣으면 내일이 된다는 뜻이죠. 내일이 되면은 지금 이 서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눈에 다 쌓이겠죠.
결국에는 다 쌓이고 잊혀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지금 그런 괴로움 같은 것들은. 자, 그래서 이 눈꽃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서민들을 감싸는 그런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 제시됐던 시린 눈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요, 단풍잎 같은 몇 입의 차창을 달고, 단풍잎 예쁘지, 그지? 근데 별것도 아닌 몇 개도 안 되는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어디로 흘러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서민들의 인생 별것 없는 행복한 기억들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이젠 눈물입니다. 왜? 이렇게 화자가 주변에 관찰을 해본 거예요, 서민들을. 그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 보여요. 그거를 보고 화자는 뭘 느낀 거냐면 연민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태도는 바로 연민이다. 혹은 정서가 연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제 포인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지금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려 과거죠. 여기 지금 이 작품은 특징이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과거 현재 그 표현이 좀 약간 좀 교차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에서 현재형 과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감각적인 표현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는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표현사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색채어 맞아요. 그죠? 그럼 2번 음성상징어 있습니다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잠시 그 책 부분을 한번 보세요. 싸륵싸륵 부분을 보시면은요. 싸륵싸륵 눈꽃이 쌓이고 화감에 귀를 적신다. 지금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상황이 강조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눈꽃은 위안에 어떤 위안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설을 보면은 약간 해설이 안 맞게 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설명에도 맞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어쨌든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도 아까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였죠. 5번도 감각적인 이미지의 대비 차가운 것이랑 그 다음에 따뜻한 것의 대비가 있다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자,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반응인데 보기는요. 자,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연민을 느낀다 정도까지 정리해보고 기억부터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톱밥난로는요. 따뜻한 거니까 위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 니은. 톱밥을 불빛 속에 던지는데 이 톱밥이요. 난로를 타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잊고자 하는 고달픔을 상징한다라고 하면은 연결하기가 어렵죠. 여기서의 톱밥은 무슨 존재냐면은 자기를 불태워서 따뜻함을 주는 존재라고 해야지 오히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3번도 볼 겁니다. 디귿.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디귿이 뭐였냐면은 오래 하는 기침 소리니까 힘든 거니까 이거는 맞는 설명이겠네요. 자, 4번에 리을은 서민들의 삶을 감싸주는 존재다. 리을, 눈꽃. 아까 얘기 드렸었죠. 이 눈꽃은 맨 앞에 나오는 시린 눈이랑은 다른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미음은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의 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미음. 한 줌의 눈물이라고 보이죠? 연민이라고 아까 분명히 설명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평역에서라는 작품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작품이 그렇게 마냥 쉬운 작품만은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거나 혹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국어 만점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승훈 선생님이었습니다. 화이팅!